안녕하세요, 제임스 보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상하이로 갑니다. 상하이는 제가 제일 많이 방문한 도시지만 상하이를 업무 위주로 다녀서 여행 느낌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하이 관광 신생아 느낌으로 출발해봅니다. 이번 여정의 일부는 업무를 처리할 것이 있어서 업무를 끝난 이후 상하이로 돌아와 호와 본격적인 여행을 할 예정이에요. 업무 출장은 여행과 다르게 실제 중국 분들이 이용하는 로컬 식당에서의 경험도 생생히 보여드릴 수 있으니 관광지 아닌 실제 로컬 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후반기에 로컬 음식도 꼭 놓치지 말아주세요. 인천 상하이 편은 대한항공을 이용했어요. 항공기가 푸시백을 해요. 멀티 컨센트는 좌석 밑에 있어요. 짧은 비행이지만 헤드레스트도 괜찮았고요. 옷 걸기 힘든 옷걸이도 달려있어요. 항공기가 활주로로 향하고 이제 상하이로 떠나볼까요? 창문 조도 조정도 가능하고요. 짧은 비행이지만 기내식이 제공이 되어서 기내식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모닝빵, 연어 샐러드, 감자를 곁들인 소고기 요리. 소고기는 약간 하이라이스 소스 느낌이고 이 사이에 끼지 않게 조심하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과일로 마무리. 상하이에 도착했어요. 외국인 짐은 셀프 등록기. 수속을 잘 마치고 짐도 잘 찾았어요. 후저우에서 일 마치고 상하이로 돌아와 후동 지구에 있는 광동식 딤섬 식당 점도덕에 왔어요. 홍미장, 백잡채심, 요한식죽, 꿀소스 차슈 찐빵, 새우 샤자오, 점도덕 시그니처 육즙 샤오롱바오로입니다. 돼지고기 뜨거운 육즙이 들어있는 샤오롱바오입니다. 위에는 게알을 조금 올렸어요. 이후에 더 맛있는 샤오롱도 보여드릴게요. 검은 콩 소스 돼지갈비찜, 전복 소스 두부 팽이버섯말이. 중국 본토 음식이 처음인 친구의 원픽인 메뉴였어요. 점도덕은 중국 음식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을 만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에요. 다음 날이 밝았고 드디어 한국에서 뽀가 옵니다. 상하이에는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계절입니다. 일상에서 잠깐 봄을 즐기는 상하이 사람들.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상하이에서 이제 본격적인 상하이 탐방을 시작해봅니다. 메리어트 계열 디자인 호텔인 하보 호텔입니다. 난징루 근처에 있어 마이탄 지역에 접근성이 좋고 건물 자체는 1930년에 호텔로 처음 문을 연 역사적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2025년 10월 처음 문을 연 신상 호텔이라 선택했어요. 메리어트 체인이라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고요. 짧은 룸투어 함께 하실까요? 구분된 벽 없이 원룸 형태를 유지하는 룸이에요. 모던하고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의 인테리어입니다. 다만 베스룸은 방과 분리되지 않아 사용시 불편하고 화장대 세면대가 굉장히 좁아서 사용이 불편했어요.
비데도 있고요. 개별 샤워실, 호텔 자체 제작 어메니티. 샤워 가운은 회색이라 이뻤는데 샤워 가운 하나에는 습기가 조금 차 있었어요. 연필깎이랑 지우개 있어. 되게 귀엽다. 이거 봐. 볼펜, 지우개, 연필깎이. 진짜 오랜만에 보고. 디자인 호텔이라 소소한 재미 요소가 있었어요. 자도 있는데 자가 너무 웃겨. 이런 거 있는데. 자는 되게 애기들용인데? 야, 이거 너무 귀엽다. 귀엽다. 곧 충격의 짐을 공개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둥. 네, 태어나 처음 보는 원룸 짐입니다. 혹시 이 호텔에 다른 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2명 이상이 동시에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저는 사용 안 해봤어요. 주요 관광지와 접근성이 나쁘지 않고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호텔 2가지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있는 점이 많지 않은 호텔이었어요. 아, 이 호텔의 하나 추천 포인트는 상하이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과 매우 가깝다는 점이에요. 게 샤오룽바오로 유명한 대중적인 노포 라이라이 샤오룽입니다. 대표 메뉴로 순수 게장 샤오룽과 게살 완탕, 수프 충권 등이 있어요. 라이라이 샤오룽은 얇은 만두피 속에 상하이 털개의 게살과 게장을 풍성하게 넣은 샤오룽바오로 유명한 미쉐린 빕 고르망 노포입니다. 아, 니하오.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게살 돼지고기 샤오룽, 게살 새우 완탕. 샤오룽을 숟가락 위에 조심스럽게 올리고 만두피 옆을 조금 터뜨려 뜨거운 육즙을 먼저 맛보고요. 이 한 모금에 이 식당이 왜 유명한지 바로 알았어요. 장난 아니지? 생강철을 넣은 흑초를 조금 곁들여 먹으면 됩니다. 샤오롱이 이렇게 녹진하고 진한 감칠맛이 나오다니. 부드럽고 얇고 촉촉한 피도 맛있는 샤오롱을 만드는데 일조했어요. 제가 먹어본 게장 샤오롱 중 단연 1위입니다. 단점은 한 개 먹으면 바로 맥주 생각이 납니다. 게살 새우 완탕. 완탕 자체가 좀 큰 편이에요. 국물은 아주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라서 샤오롱을 먹을 때 중간중간 입맛을 정리하기 좋았어요. 완탕 안에도 게살과 새우가 가득 들어있어요. 이 식당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냐면요. 웨이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마지막 날에 아쉬워서 한 번 더 찾아갔어요. 오늘도 웨이팅이지만 괜찮아요. 오늘은 1.5층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쉐어는 기본이고요. 오늘은 게살 작은 완탕으로 시켰어요. 조심해. 흘리지 않게 조심해서 먹어, 오빠. 얘는 괜찮아. 앙수야. 철들지 않는 옷에 제이스와 흘릴까봐 그래서 지티안. 어제도 흘렸잖아. 내 시계 양말. 내 팬티 야광 팬티. 어제 거보다 훨씬 더 이 김 맛이 많이 난다. 오늘은 게장 샤오롱을 시켰고요. 스프링롤만 나오네. 퍼져 나오는 게장 주스, 봐봐. 그게 아니고. 위에 입술 위. 수저에 샤오롱을 올려 주스를 쪽쪽 빨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녹진한 게장 주스가 흘러넘쳐요. 흐르는 건 내 눈물이 아닙니다. 생강도 조금 올려
흑초도 푹 담가서 한 입 먹으면 세상 행복한 맛이에요. 맛있는 건 한 번 더요. 다음에 상하이에 오면 반드시 방문할 식당입니다. 라이라이 샤오롱 바로 앞에 광둥식 디저트 전문점인 샹시러브로 양식 간루를 먹으러 왔습니다. 요거 우유 벽돌 하나랑 망고사고 포멜로를 주문했습니다. 망고사고에 포멜로가 들어가면 양식 간루라 부르고 여기는 액체 스타일의 양식 간루를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양식간 망고 슬러시에 약간의 연유 맛 코코넛 밀크를 섞은 맛이에요. 우유 벽돌인 뉴나이 팡주안. 이거 먹어볼게. 뭔지 너무 궁금해. 아니야 푸딩 같은 건데 두유 푸딩? 적당한 당도의 코코넛 연유 맛이고 젤리스러운 푸딩 식감의 디저트예요. 헌지우 이첸으로 번호표를 받으러 가요. 이전 날에 이어 아침 일찍 방문해서 번호표를 받으러 갔어요. 꽃집 옆 직원 출구를 이용하면 제1백화점 오픈 전이라도 6층에 갈 수 있어요. 좀 어둡지만 괜찮아요. 중국은 뒷문과 지하 주차장은 다 이래요. (6층으로) 갑니다. (6층에) 내리면 과감하게 문을 열고 나가요. 영업 시작 전 매장들이 보여요. 오른쪽으로 돌아요. 네, 쭉쭉 직진해서 다시 왼쪽으로 돌면 다음에 진짜 현재 시간은 10시입니다. 백화점 영업시간 내에 운영되는 엘베를 지나 드디어 헌치우 이첸이 보입니다. 매장 앞 직원분께 이야기하면 Can I get this number? Yep. 11 Yeah, 11. 번호표를 주시고 매장 오픈 시간을 알려주세요. Finally, I got it. Number 1 again. 순번 카드는 10시 30분부터인데 제가 조금 일찍 왔네요. 아무도 없을 때 매장도 좀 찍었지만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 영업 시작 전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오픈 10분 정도 전 상황이고요. 네, 제가 1번입니다. 이것은 흡사 애플 매장인가? 옷도 넣어주게 도와주고 풀패드도 줘요. 런던에서 쓰게 되는 안경 닦기. 또 가져다 주셨습니다. 머리띠도 제공되고요. 두 가지 양념이 준비되는데 찌란과 땅콩 두 개의 소스를 또 준비해 주시고요. 대초원에서 키운 6개월 이내의 어린 양을 사용하며 생양고기 꼬치를 테이블에서 바로 구워 먹는 양꼬치 전문점입니다. 모든 걸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꼬치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 양꼬치가 구워져요. 팽이버섯 볶음도 시켰어요. 맥주도 한 잔 시키고요. 일단 양고기가 생고기처럼 부드럽고 전용 포크로 꼬치에 있는 고기를 빼서 원하는 양념을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부추볶음도 시켰어요. 마늘은 서비스로 주셨고요. 이번엔 먹는 거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일단 양고기가 부드럽고 냄새 없이 정말 맛있어요. 맛없는 음식이 없는 펀치우첸 양로추안. 한국에서 먹는 양꼬치와 정말 차원이 달라요. 서비스도 최고였고 매장도 정말 깨끗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갈 때 나간다고 얘기하고. 다 먹은 후에 서비스 아이스크림도 주네요. 잘 안 될 이유를 단 한 가지도 못 찾은 펀치우첸 양로우찬. 상하이에 남아있는 가장 크고 보존 상태가 좋은 스쿠먼 건축단지인 장위안에 왔어요. 통일된 스쿠먼 양식의 건물 안에 유명한 매장들이 개성있게 자리 잡고 있는 쇼핑몰이에요. 분위기 다른 매장들 보면 훨씬 더 내가 뭔가 길을 잘 찾아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 사람들이 많았지만 산책 겸 구경하기에도 괜찮은 밀도였고 차 없는 거리라서 스쿠먼 양식 거리를 느껴보아서 좋았어요. 우캉루 교차로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건물입니다. 우캉 맨션은 1924년 상하이 옛 프랑스 조개지에 세워진 삼각형의 역사적 아파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촬영 위치는 건물의 뾰족한 정면이 보이는 탕핑야와 하이하이 중로 교차로 부분입니다. 한낮과 주말에는 촬영 인파가 많으니 아침 일찍 방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텐디로 왔어요. 미슐린 3스타 레스토랑 울트라바이올렛의 셰프 폴 페레가 운영하는 캐주얼 프렌치 레스토랑인 플룩스에 왔어요. 그런 거 이외에 난 따로 없어. 크게 먹고 자기 없을 때 나는 별것들을 다 먹고 살았으니까. 신첸지의 분위기와 프렌치가 잘 어울려요. 가볍게 먹을 것도 찾아볼까요? 근데 여기 이제 세금이 붙는다잖아요. 여기 서비스 차지 이런 거. 땡큐. 프렌치답게 주니까. 바게트와 버터가 먼저 나오고요. 아 오랜만에. 네? 근데 버터가 왜 이렇게 솔치즈로 했나? 한 번 그거 한 번에. 손 됐어요. 따뜻한 바게트 바게트라 더 거네. 좋아요. 기본이 돼 있네. 기본이 돼 있어. 벌써 영국에 온 것 같다는 또 아 이거 일반 바게트가 아니네. 바게트는 샤워도 바게트고요. 노른자 살짝 터뜨려서 아우 노른자 아우 좋아요. 막 섞진 않을게요.
추가로 시킨 맥주 안 온다고 잡돌이 중. 날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 플룩스였어요. 음료에 들어가는 재료를 직접 만드는 방식으로 유명한 아마 서울쩌입니다. 서울쩌 이 맛은 요차를 마셨고요. 쫀득한 쌀 맛이와 진한 밀크티를 함께 먹어 식감도 특이하고 맛있어요. 쌀알이 씹히고 모찌가 마시는 걸로 나온다는 게 신기한 거지. 신텐디 바로 옆에 있는 타이핑차오 공원에 왔어요. 상하이 패션 위크를 위한 붉은 런웨이 원물과 신텐디 T1 빌딩이 타이핑 호수와 함께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었어요. 타이핑차오 공원 옆에 찌증로의 야경도 참 예쁘더라고요. 조명으로 인해 거리가 블링블링해요.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이제 호텔로 돌아가 봅니다. 사람이 없는 난징로 모습을 보니 어색한데요. 모닝커피 마시러 가요. 주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코코넛 커피 겟. 평소 라떼 선호 안 하는 나도 즐겨 마시는 코코넛 커피. 아침 일찍부터 움직인 이유는 쉥젠바오를 먹으러 가요. 1932년. 다우추는 1932년에 문을 연 상하이 쉥젠 노포로 상하이식 쉥젠바오 가운데 육즙을 과도하게 넣지 않는 전통적인 칭수이파를 대표하는 곳으로 폭신한 발효 반죽, 담백한 고기소, 바삭한 밑면을 즐기면 됩니다. 쉔러우 생전과 샤러우 생젠 두 종류를 주문했어요. 티가 두껍고 폭신하고 바닥은 단단할 정도로 바삭해요. 굉장히 두꺼운 만두 필요해. 하나는 새우였죠? 원래부터 국물보다 반죽과 고기 자체의 맛을 살리는 방식입니다. 여기는 내 취향과 다르게 고기가 더 맛있네. 다만 요즘에 육즙 가득한 생젠을 기대하면 티가 두껍고 다소 퍽퍽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게 내장 게살국수로 유명한 위싱지 샤왕면관 와이탄점에 왔어요. 매장에서 직접 음식을 만드는 것이 기본인 중국 음식점. 너무 귀엽다. 기다리는 동안 메뉴 정독하고요. 코코넛 누나와 오늘도 함께해요. 게알 국수 세트를 시켰어요. 수저우식 가는 면에 게장 소스가 따로 제공되고요. 버섯 맑은 탕과 토마토 절임 반찬이 제공되는 세트 메뉴입니다. 게살국수는 직원분이 직접 섞어줘요. 게알도 남김없이 넣어주고
중국 분들은 단품으로 주문해서 게알 소스와 게살 소스도 따로 시켜 섞어서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어찌 웃음이 안 나겠어요. 전문가분들이 우선 수저우식 얇은 면을 잘 풀고 게알 소스를 넣어줘요. 이제 잘 섞어주고요. 게알을 잘게 부수면서 섞어주시더라고요. 게살 탕바오도 시켰어요. 탕바오에 빨대를 꽂아 게살과 게알 스프를 먼저 즐기고 이게 지금 그 육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게알이 같이 나와. 먹는 샤오롱, 아니, 마시는 샤오롱 먹어. 맛있는 샤오롱. 빨대를 꽂아 게 스프를 마시면 맛있는 게살과 게알이 목으로 넘어와요. 피를 싹 찢으면 엄청난 양의 게살, 게알 스프를 볼 수 있어요. 예원 길거리에서 드시지 마시고 가게에서 드세요. 탕바오. 길거리 음식으로 탕바오를 드시기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탕바오 피도 얇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먹으면 될 것 같아. 상하이 지역이 게로 유명한 만큼 기회 되시면 게살국수는 꼭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상하이에서 가장 유명한 푸동야경과 황투강을 보기 위해 와이탄에 왔어요. 동방여기 색깔 바뀌었어, 오빠. 개인적으로는 푸동 야경도 좋지만 언드의 야경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꼈지만 개인적으로 상하이의 야경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뷰가 좋은 호텔이나 호텔바를 가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가까이에서 현장감을 느끼면서 보는 것도 좋지만 야경은 역시 멀리서 볼 때 더 이쁜 것 같아요. 버거 먹으러 급하게 하이디라오로 찾아왔어요. Sorry, 听不懂。Toilet? Okay, thank you. 콩탕과 토마토탕으로 주문했고요. 하이디라오의 재미 중 하나인 소스도 잘 만들었어요. 상하이 여행 이후에 허거의 본고장인 충칭에 가서 오리지널 충칭식 허거도 먹고 소스 만드는 법도 배워왔어요. 앞으로 충칭편 영상도 재미나게 봐주세요. 고기를 비롯해 여러 가지 시키고 저는 소스 만들러
갔다 올게요. 맥주도 한잔 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멀리서 만나 뵙네요. 일주일 만에 중국 사람은 저녁 날 다 또 좋아해요. 이야기도 나누고 나랑 같이 10년 이상씩 얼굴 본 친구들이야. 그 똑같은 회사니까. 보러 갔대. 아주 미안하다고. 같이 못 있는다고. 얘기 전했더라고. 재미있는 누들 댄스도 보고 변함없이 맛있게 먹었어요. 이야. 관광으로 즐기는 상하이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제부턴 중국 현지분과 어떤 것을 먹었는지 어떤 곳을 갔는지 보여드릴게요. 상해 근처에 후저우로 업무 보러 가요. 업체에서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감사하게도 좋은 차량을 섭외해 주셨네요. 마사지도 되고 냉장고도 있어요. (2024년에) 문을 연 포포인트 바이 쉐라톤 후저우입니다. 포포인트는 실용적인 메리어트의 업스케일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예요. 깨끗한 객실, 편안한 침대, 조식, 운동시설 등 숙박의 기본에 집중한 호텔입니다. 디자인은 심플하고 편안한 스타일이에요. 다른 중국 호텔과 같이 생수는 넉넉하게 매일 채워줘요. 기본적인 커피와 차는 준비되어 있고요. 아직은 사용감 없이 깨끗해서 좋아요. 욕실을 살펴볼까요? 비데는 없어요. 샤워실에는 레인폴 샤워도 있어요. 욕실 어메니티는 포미추루 제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포인트 호텔은 짐이 잘 갖춰져 있어 운동하기 좋아요. 광활하지는 않지만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고요. 기구는 매트릭스 4 제품을 써요. 전망이 높아서 개방감도 좋고요. 열심히 사이클을 탔어요. 이 호텔에 또 하나의 장점이 있었는데 라운더리 룸이에요. 세탁기가 여행객이 이용하기 편하게 8대로 넉넉히 갖춰져 있어요. 주차장 가는 길, 지하에 주차장도 잘 갖춰져 있어요. 조식은 5층의 레스토랑 더 매쉬에서 뷔페로 제공되고요. 좌석은 넉넉해서 웨이팅이 없었어요. 편안하고 깨끗하게 정돈된 조식식당 인테리어예요. 업스케일 비즈니스 호텔 정도의 조식이 운영되고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고 음식들도 보통 정도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5일 정도 아침을 먹었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포포인트는 실용적인 메리어트 업스케일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예요. 핫푸드 섹션이고요. 요디아우도 있네요. 중국식 아침 식사고요. 바이브 섹션이에요. 서양식 핫푸드고요. 배추볶음 맛있어요. 감자고요. 죽순 볶음입니다. 삼겹살입니다. 채소 볶음이고요.
샐러드 섹션도 준비되어 있고요. 아침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중국식 죽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친구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팥죽이고요. 달지 않아요. 도저히 모르겠네. 흰죽입니다. 간지. 물 한 잔 마시고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일정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 중소도시까지 잘 분포되어 있어요. 요사이 출장 및 여행에 부담 없이 잘 이용하고 있는 호텔이에요. 구저우 현지 카우이 전문점 충치큰 카우이에 왔어요. 생선을 먼저 숯불이나 오븐에 구운 뒤 매콤한 소스와 채소를 넣고 테이블에서 계속 끓여 먹는 생선 요리입니다. 중국에서는 식사 전에 뜨거운 물로 그릇과 수저를 한 번 헹구는 탕쾅콰이라는 걸 하기도 해요. 부추 두부 볶음 주샤이 샤오샹간, 돼지고기 볶음 샤오차오러우, 충칭식 마라 카오이입니다. 카오이는 마라로 맵게 양념하고 많이 끓여 먹어야 더 맛있어요. 많이 끓어야 더 맛있다고 해요. 좀 나중에 드시면 더 맛있어요. 스취안초는 15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전통 마을이며 이 식당은 현지 가정식인 스팡차이를 내는 곳입니다. 스취안촌의 가정식 요리 식당이라 일반 식당에서는 보기 힘든 메뉴도 많았어요. 보통 쌀로 만들면 색깔이 빠이주처럼 투명하게 나오는 게 보통인데 왜 색깔이 붉은색인 건가요? 홍. 쌀로 술을 담글 때 붉은 누룩을 써서 술의 색이 붉은색을 띠고 이런 술을 홍국주 또는 홍주라고 한답니다. 오늘도 하나 배우고 갑니다. 이곳에서도 그릇과 수저를 뜨거운 물로 한번 헹구는 탕쾅콰이도 하고요. 홍주도 한잔 해봐요. 단맛이 강하고 도수가 그리 세지 않은 듯했어요. 누룩향은 강하지 않았고요. 우리나라 약주와 비슷한 것 같아요. 묘한 맛인데요. 묘한 맛이야. 삼겹살과 마늘종 볶음, 다슬기 요리, 채소 볶음, 황소개구리탕, 순건 튀김. 뭐지? 뭘 튀긴 걸까? 네, 먹어볼까요? 제가 황소개구리탕을 먹어봅니다. 개구리보다는 훨씬 더 육질이 좀 다르네. 잡내 없이 다르네. 닭고기보다 탱글탱글한 식감에 생선에 가까운 신기한 맛은 맛이라고 아닙니다. 보면 먹을만 됩니다. 한 맛이고. 알레로. 술 조금 달라니까 가득 따라놓고는 야야야. 菜上齐了啊，我想问一下，不需要的吧？如果需要加的话呢，因为我们同事要下班。 뭘 계속 시켜줍니다. 가정식 요리도 잘 먹었습니다.
다른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대부분의 중국 식당에서는 미리 준비된 재료들을 보고 요리를 고를 수 있어요.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 있을 코코넛 우유 소녀. 노주노교도 한 병 먹어보고요. 민물새우를 좋아해서 시켰는데 살아있는 것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코코넛 아가씨. 양고기 전골, 두부피 무침, 양고기 전골은 진한 설렁탕 비슷한 맛이었어요. Cheers. 절인 삼겹살과 채소 볶음. 점심에 먹은 식당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동네 점심 밥집 분위기입니다. 여기서도 재료를 직접 보고 골라서 요리해요. 돼지 내장과 고추 볶음, 계란과 채소 볶음, 절임 삼겹살과 마늘종 볶음, 매운 생선 조림. 점심도 맛있게 먹어요. 토마토 계란탕. 너무 바쁜 날에는 도시락을 시켜 먹었어요. 따뜻해. 6년 전만 해도 도시락 품질이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니 아주 먹을만하게 바뀌었더라고요. 바쁠 때 간단하게 먹기 좋았어요. 날씨가 좀 쌀쌀할 때였는데 따뜻한 것도 좋았고요. 호텔에 또우장이 없다고 했더니 시켜준 따뜻한 콩물인 또우장. 친절한 친구들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상하이로 돌아왔어요. 상하이에서 먹은 음식도 보여드릴게요. 전통적인 상하이 향토 요리인 원방차이 전문점이에요. 매콤한 알배기 오징어 요리입니다. 중국 신장 지역이 원산지인 멜론 하미과입니다. 돼지 족발 편육이고요. 푸아그라 무스 미니 타르트입니다.
민물 장어채 볶음입니다. 범방차이 특유의 달콤하고 짭짤한 진한 간장 맛이며 장어는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게살 게알 두부조림입니다. 오리 선지와 소내장을 넣은 매운 사천식 전골 마오쉐왕입니다. 통전복과 돼지족발을 진한 간장 소스에 오래 졸인 상하이식 요리인 전복 족발조림입니다. 부드럽고 약간 달큰하며 간장과 술향이 어우러진 담백한 어린 자주 게자리 잎볶음입니다. 생선을 다진 마늘과 간장 소스를 곁들여 쪄낸 요리인 다진 마늘을 올려 찐 그우퍼입니다. 라오지 상하이 차이에서는 상하이 전통 요리인 범방차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리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었습니다. 푸동에서 상하이 전통 요리를 찾는다면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과일나무 장작으로 오리구이를 하는 화이팅에 왔어요. 차분한 분위기의 식당이고요. 푸동지구의 96광장점에 방문했어요. 파워풀. 진품을 증명하듯 오픈하기 어려운 백주도 하나 땄네요. 케이스 열기 퀘스트를 넘어가니 또 뚜껑 따기 퀘스트.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바이주 가운데 하나인 우량예입니다. 깨부수기 직전에 오픈 성공. 5가지 곡물로 만들어 맛과 향이 상당히 복합적인 것이 특징인 최고급 농향형 바이주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화려한 과일 향이 강하게 올라오며 곡물의 고소함과 숙성된 발효향이 이어집니다. 장향형인 마오타이와 자주 비교되지만 향의 성격이 매우 다른 바이주입니다. 52도로 도수는 높지만 알코올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향이 오래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이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우량예입니다. 음식 영상은 비즈니스 하느라 없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상하이의 화려한 도심과 오랜 역사가 남아있는 상하이의 골목도 걸어보고 다양한 현지 음식도 맛봤습니다. 후저우에서는 새로 문을 연 호텔에 머물며 특이한 로컬 요리까지 만나봤는데요. 도시마다 서로 다른 풍경과 맛을 경험할 수 있어 더욱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활기와 낭만이 가득한 방콕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제임스 뽀였습니다. 고맙습니다.